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대한전선, 두산중공업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종목 모두 지루한 박스권 조정 구간을 이어나가고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두산중공업은 그래도 나름 박스권에서 이쁜 쌍바닥 차트 모습을 위아래 등락폭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반면 대한전선은 생각보다 지루한 차트 모습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더 지루하고 옆으로 기는 듯한, 특히 대한전선 먼저 살펴보면 3,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힘을 잘 비축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자,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시장에서 소외가 된다면 주가는 빠지는 게 맞는데, 이런 구간을 잘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을 잘 비축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잘 받치고 있다.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런 조정 구간이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다는 설명을 자주 드렸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이를 알면서도 잘 인내하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면서 손절로 도망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시면 안 되신다. 그쵸? 비중 조절이 잘못돼서 내 모든 물량이 100%가 들어가 있다면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런 조정 구간에 차트가 들어와 있다는 건 그런 걸 감안을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걸 감수하고 비중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여전히 이 대한전선, 두산중공업 위나 아래로 갈 가능성이 반반이라면, 저는 베팅을 하려면 위로 갈 가능성이 70%, 80% 이상은 무조건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이 종목을 모니터링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그런 기대감이 없었다면 이 구간에서 매매한 걸로 끝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도 이 종목의 향후 주가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주가 제가 원하는 비중 한도 내에서 물량을 잘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개미 투자자들,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하고 싶다면 이 개투들과 반대로 행동을 해라. 많이 들어보셨죠? 개미들이 손절하는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받아내고, 개미들이 불타는 이런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해라. 이렇게 반대로만 매매를 해도 주식시장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자, 조만간에 이 종목이 위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만, 얼마든지 지수 영향, 갑자기 시장이 폭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돌발 악재가 터진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저점을 깨고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하지만 이런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누군가는 입을 벌리고 개미들의 손절 물량을 받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시면 안 되신다. 물론 주식이란 게 100%란 게 없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 정도 하락 음봉이 터지면서 거래대금이 동반이 된다면 무슨 악재가 터질 가능성이 높았던 거겠죠.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종목이든 손절로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차트로 봤을 때, 거래대금을 감안을 했을 때 이 종목은 이대로 죽기는 불가능하다. 뭐든 만들어내면서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좀 이해하고 있다면 대한전선의 주가 방향성은 기대감이 더 높은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이 손절할 때 같이 손절하는 우려는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물론 주식은 대응의 영역입니다. 예측을 한다고 예상대로 되는 건 아닌 거죠. 하지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좀 그려 놓은다면 섣부른 실수를 피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런 관점으로 대한전선을 좀 지켜보시면 어떠실까 싶고요. 저는 걱정보다는 기대감으로 이런 구간을 유심히 지켜보면 그래도 향후 주가 방향성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
자, 대한전선은 수급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최근에 은행 매도세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물론 남아있는 은행 매물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뉴스나 기사화돼 있었죠. 하지만 이미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얘네들이 차익 실현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간인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물량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더 이상 이 상황에서는 매물 차익 실현을 할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주가가 향후에 더 상승을 했을 때 그런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또 매물 소화를 하지 않을까. 저 매물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주가 하락을 하려면 저는 벌써 하지 않았나.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은행 매물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수급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대한전선이 보셨던 것처럼 이런 구간에서도 수급 도움 없이 올라왔죠. 자, 분봉상 차트를 조금 본다면 조만간의 방향성을 좀 알려줄 때가 멀지 않았다. 보시는 것처럼 삼각 수렴을 좀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있는 차트 모습이죠. 조만간의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거래대금은 현격히 줄어들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구간에 도달을 했을 때 위든 아래든 단기적인 방향성이 나올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차트 모습입니다. 물론 단기 상승이 무조건 전고점을 넘기 위한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박스권 행보가 어느 정도 최소 2달 정도는 이어지는 게 일반적인 과거에 끼 있는 종목의 패턴이었다는 거 몇 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 관점이라면 인내심을 갖고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대한전선 종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너무 조바심을 내면 섣부른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이런 구간은 자신이 생각한 비중에 따라 물량을 잘 준비해 두시는 구간인 거지, 조바심을 내면서 바로바로 또 대응을 하려고 잠깐 저점 깼다고 손절, 그런 거 굉장히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종목이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몇 달 후에 이 종목을 지켜본다면, 다시 돌이켜본다면 지금의 차트 모습보다는 훨씬 이뻐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모니터링하고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도 같이 좀 공유하시고 생각해 두신다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좀 측면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두산중공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똑같은 관점이죠. 대한전선과 다른 점이 있다면 큰 테마의 큰 형님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정책과 관련된 원전 관련 테마이기 때문에 시총이 더 무겁지만 가능성은 더 높지 않나,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무게감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다른 원전 관련 테마보다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상승률만 놓고 오면 두산중공업은 대장이 아니죠. 최근 대장중은 보성파워텍, 한전산업, 이런 종목들이 차트 모습과 상승률이 더 이쁘죠. 하지만 돈이 많이 터진 종목은 두산중공업, 오히려 더 안정감이 있고 안정적인 상승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이런 박스권 안에서 힘을 잘 비축을 한다면 얼마든지 향후 주가 움직임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거래대금이 줄고 있던 모습, 거의 대한전선과 유사한 차트 모습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이 종목 역시도 어느 정도의 삼각 수렴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쵸? 조만간에 주가의 방향성이 알려질 때가 곧 다가왔다. 자, 대한전선보다 긍정적인 포인트는 이런 조정 구간에서 나름 이쁘게 쌍바닥을 힘을 정말 이쁘게 잘 비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향후에 주가 움직임이 저희가 예상대로 쉽게 움직여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어떤 변수가 발생을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거기에 맞게 올바른 매매 전략을 좀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종목이 생각보다 오랜 기간 조정 기간을 이어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고작 한 달의 조정 기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기간이 한 번 더 연장될 가능성은 염두에 두시고 좋은 가격대에 왔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자신이 생각한 비중 조절만 신경 쓰시면서 물량을 준비해 두신다면 향후에 주가 움직임은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대한전선, 두산중공업 똑같은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줄어들고 있는 거래대금 또 신경 쓰시면서 어느 순간 재료가 동반되면서 거래대금이 폭발을 한다면 이런 고점, 단기 고점 트라이도 얼마든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두 종목을 좀 지켜보시면서 매매 포인트 전략을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두산중공업은 그나마 수급 영향을 좀 받는 종목입니다. 기간의 연속적인 매도세가 눈에 띄네요. 자, 이 종목 역시도 수급의 영향을 조금 받긴 하지만 이런 상승 구간에서도, 이런 조정 구간에서도 수급에 큰 도움을 받지는 못했다. 자, 외국인의 연속적인 매수세가 조금 최근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됐지만 여전히 외인들은 단타 위주의 매매 패턴입니다. 그쵸?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자, 두산중공업은 그나마 이제 원전 관련 재료들이 속속 하나씩 조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재료들이 조금 강하게 엮일 때 아마 두산중공업이 시세 분출을 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종목 모두 관심 종목 상단에 올려놓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모니터링, 특히 호가창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은 없어 보이고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잘 힘을 비축하고 있는 차트 모습과 호가창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이 종목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좋은 시그널, 또 좋은 주가 움직임이 보이면 또 거기에 맞는 매매 전략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힘들 내시고요.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종목들인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하네요.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세요. 감사합니다.